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제5부 두 세계의 충돌과 이해. 저는 그저 방 안에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제이는 그걸 무책임하다고 말해요. 저는 그냥 숨 좀 쉬고 싶었던 건데. 민주의 말은 길고 애매했다. 하지만 셜록 황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이 말보다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반사적으로 고개를 떨구는 동작, 말을 끝맺지 못하는 입술,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는 손끝. 셜록 황은 그 조각들을 주워 담듯 조용히 말했다. 민주 씨, 당신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숨막힘은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민주 씨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기억된 감정이 만들어낸 감각일 수 있어요. 혹시 가까운 관계를 자유를 뺏어가는 통제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방금까지 꺼낸 얘기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셜록 황이 자기 속을 뚫어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제가 뭘 하든 간섭이 심했어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제 삶을 정리하려 했죠. 그게 사랑인지 감시인지 어린 저는 몰랐어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제이 쪽으로 옮겼다. 제이 씨, 민주 씨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제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대답했다. 그게요. 저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여요. 제가 싫어서 나가고 싶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주가 반박하려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셜록 황이 손짓으로 조용히 제지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해석을 사실처럼 믿고 계십니다. 민준 씨는 가까운 관계가 숨막힌다고 느끼고 제이 씨는 거리두기를 사랑 철회로 해석합니다. 이건 두 분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기억된 감정들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의 진짜 의미는 그것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궜고 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셜록 황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주 씨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반대로 제이 씨는 사랑을 유지하려면 잘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거리두기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숨 막힌다고 느끼는 건 지금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저 자신을 입증하려 애쓰기 때문인 건가요? 셜록 황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민주 씨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면 어떤 관계든 늘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쳐버려요. 그건 아내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민주 씨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이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민주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민주의 방식이라고 그냥 인정해줘야겠네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는 반드시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박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민주와 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엔 감정도, 생각도,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해석이 아니라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다. 상담실 한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셜록항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어떤 마음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말보다 멀리에서 도착하죠. 요약. 민주. 관계 속 숨막힘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입증에 대한 오래된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 제이. 거리두기를 거절이 아니라 상대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 셜록황. 감정의 표면보다 믿음의 구조를 읽어내며 두 사람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해석. 민주는 상담실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다툼도 없고, 제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점점 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셜록황이 물었다. 그게 불편하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접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젠 아빠, 남편이라는 이름 말고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불안해요. 겨우 우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가 또 나를 찾겠다고 하면, 이제 와서 어디까지 다시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제이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주의 자기 찾기가 다시 과거의 도망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셜록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긴장을 받아 안았다. 두 분 다 틀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대화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믿음이 조용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민주 씨는 가족이란 나의 일부를 양보해야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결국 나는 사라진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는 그의 말을 따라 들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제이 씨는 민주 씨가 다시 흔들릴까봐 그의 변화를 기다리는 대신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제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주가 잘해줘요. 진심도 느껴지고. 그런데 전 그가 마음을 잡고 있다가도 어느 날 다시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까봐 겁이 나요. 그건 민주 씨가 아직 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셜록황은 단호하게 정리했다. 그건 제이 씨가 그 변화를 계획적으로 신뢰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방식이죠. 민주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말했다. 전 그냥 제가 저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가족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저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셜록황은 천천히 정리하듯 말을 이었다.
민주 씨는 지금 자아의 밀도가 낮아지는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제이 씨는 삶의 안정성이 무너질까 하는 구조적 불안을 견디고 계십니다. 두 불안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민주와 제이가 동시에 셜록항을 바라봤다. 두 분 모두 서로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민주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제이한테 나 좀 믿어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줘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제이도 조용히 말했다. 민주한테 왜 또 흔들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나 좀 안심시켜줘라는 뜻이었어요. 셜록항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부부는 서로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언어를 번역할 줄 아는 감각은 오래 함께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예요. 민주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제이 씨에게 두려움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제이 씨는 그 설명을 통제해야 할 변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는 과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과 거리감은 서로가 모르는 언어로 쓴 편지 같았다. 아직은 해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읽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요약. 민주. 자기 존재가 사라질까 두려워 혼자만의 공간을 찾으려 함. 제이.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민주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함. 셜록황. 두 사람의 다른 불안을 읽어내고 서로 번역하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 민주는 상담실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단단히 굳은 긴장이 느껴졌다. 제이는 늘 말해요. 제발 내 마음 좀 공감해줘. 그런데 박사님,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마다 숨겨진 절망이 묻어났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제이와 사소한 대화에서도 자주 멈칫했다. 공감이 부족하다는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유죄 판결처럼 들렸다. 셜록항은 조용히 민주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저는 제이가 슬프다고 하면 왜 슬퍼? 라고 묻고 피곤하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공감 못한다고 해요. 민주는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공감이 뭐죠, 박사님? 저는 열심히 듣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공감이 아닌가요? 셜록항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메모를 내려놓았다. 민주 씨는 제이 씨의 감정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고 그저 함께 있어줘야 될 장면입니다. 민주는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함께 있어주는 거요? 네. 셜록항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해결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그 순간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저 옆에 함께 앉아 있어주는 일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 울던 자신에게 왜 우냐고 꾸짖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셜록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 씨,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기억이 있었나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그런 기억은 잘 없어요. 항상 왜 그래? 라는 질문이 먼저였고, 그럴 이유가 있냐는 평가가 뒤따랐어요. 셜록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민주 씨에게 감정은 언제나 해명해야 하고 통제해야 할 무엇이 된 겁니다. 공감은 해명 없이 감정을 받아주는 경험입니다. 민주 씨는 그 경험이 부족했기에 공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어진 거예요. 민주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딸꾹하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트림처럼 설명할 수 없이 시원하면서도 어색한 해소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공감이 그런 거라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나 자신에게부터. 셜록황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맞습니다. 공감은 시작부터 남을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 씨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공감은 시작된 셈이죠. 민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늘 그의 표정에는 공감이라는 낯선 언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상담실 한켠에서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햇살과 바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말보다 먼저, 그리고 말보다 멀리 도착하는 감정처럼. 요약, 민주. 공감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있어주는 일임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 셜록황. 민주의 오래된 해명 강박을 읽어주고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경험을 안내. 민주의 작은 변화. 남을 이해하기 전에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시작.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